네, 시장 이슈앤 소문 다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변동성이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큰 편인 것 같죠? 네. 네, 어지럽습니다.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는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급등락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장의 좀 방향성이 전환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린이날 전날 FOMC 때문에 주가가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약세를 보이고 사실 미국 시장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올리는 정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S&P 500 기준으로 뭐 지금 4,100대인데 4,000 살짝 깨게 되면 또 시장에서 뭐 아주 그냥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런 국면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시장 대응은 짧게 보수적으로 현금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뭐 다음 주에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 예측을 갖다 맞출 수 있는 확률보다도 네. CPI가 시장에 우려가 반영이 돼서 우리 시장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한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권 국면에서는 포트에 충분한 현금으로 저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가 매수해서 견딜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너무 많죠. 사실 물가보다는 성장률인데 그렇죠.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 1분기 마이너스. 네. 그리고 어제 나온 미국의 이제 1분기 생산성이 7.5% 마이너스. 1947년 이후 최악. 47년이면은 네, 2차 세계대전 이후고요. 네, 그 이후 최악.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 못 쫓아가고 물가는 오르는 현상. 그거를 두고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그 쓰는데 우려가 그렇게 커지고 있죠. 가느냐의 여부잖아요. 근데 이게 몇 분기를 지켜봐야 되는데 물론 정책 위반자들이나 당국자들, 특히 네. 정치인들은 괜찮다고 얘기해요. 네. 그렇죠. 다 괜찮다고 예.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못 믿는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장이 처음에는 와 했다가 이렇게 그렇죠. 된 거죠. 이게 참 복잡한 겁니다. 근데 그걸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달, 몇 분기가 지내가고 나서야 알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너무 크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 시장 체력이 약한 관계로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가볍게 대응하시는 것이 저희가 그냥 시장 참여자로서 제일 편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국의 변동성은 미국의 변동성이고 우리는 수 조금 없습니다. 별개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떻게 정해 오셨는지. 지금 롯데바이오로직스 출범 초읽기가 이제 이슈인데요. 초읽기가 아니고 이미 출범을 했죠. 그렇죠. 지난 그 4월 1일 날 롯데 헬스케어 법인을 등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4월 27일은 롯데 바이오로직스라고 해서 상표권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네. 롯데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전통적인 이제 화학이나 제과나 음료다 그쪽으로 쭉 이으면서 사실 짭짤하게 그룹에 기여했었던 부분은 호텔하고 면세 사업이었었죠. 네. 그런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고 그룹 전체 성장 동력이 취약해지면서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가만히 놓고 보니까 삼성이 바이오해서 바로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네. SK 같은 경우도 SK 그룹 안에 바이오 관련 계열사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계속 뭐 IPO도 하게 되고 그룹의 전체적인 체력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경영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거 관련돼서 과거에도 보면은 롯데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성장이 되면서 잘 되는 게 있으면 패스트 팔로우로 쫓아가는 전략을 많이 취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CMO, CDMO 업무를 했었던 이영직 상무를 영입을 해서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다음 달에 바이오 USA
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시회인데 네. 이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 판테코나 셀트리온이 부스를 설치했고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부스를 설치해서 일단은 CMO로 시장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롯데그룹에서는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었고요. 과연 패스트 팔로우로서 얼마나 잘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롯데가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자산이 4조 원 넘고 현금성 자산만 해도 1조 3천억 원이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장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의 기존의 CMO 업체를 인수해서 규모를 키우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롯데 지주가 시장에서 그냥 신압으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제 행보가 빨라지면은 인수합병? 일단 얘기들도- 인수합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CMO, CDMO 그리고 사실 이 어느 제품 위주로 우리가 영업을 할 것이냐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확인이 되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엔데믹 코로나가 이제 끝나길 기대하지만 네. 사실 다른 쪽에는 대만,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다시 유행이 그렇죠.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방역을 풀고 있지만 또 변이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고 어떤 형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룹사 롯데 입장에서도 보면은 미리 또 준비를 해놓겠다 이런 포석인 것 같네요. 하여튼 패스트 팔로우 빨리빨리 잘 따라가는 임기응변은 뛰어난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기업을 하나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연관성을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어떤 기업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 HB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HB 솔루션. 예. HB 그룹이 상당히 현금 자산이 풍부한 기업이죠. 네. 그래서 모태가 이제 흥보 실업으로 그래서 이제 HB인데 어.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18년도가 HB 테크놀로지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HB 솔루션을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게 기존의 LED 디스플레이 후공정에 특화되어 있었던 LED와 디스플레이 전공정에 특화되어 있었던 K맥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반도체 사업까지 추진을 하게 된 상황에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그 박스권에서 하단부에서 지금 이제 좀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디스플레이 후공정 기존에 이제 LED가 영위하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FOD라고 하죠. 핑거 포인트 온 디스플레이. 우리가 이제 그 모바일에서 보면 그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하게 되는 네. 그 손가락 지문 인식 기술과 관련된 공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정, 도포, 합착, 경화 공정까지 일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FOD가 기존의 스마트폰 보면 하단부에 한 군데였었는데 이제는 디스플레이 전면부에서 다 그것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FOD와 관련돼서 시장 채택이 늘어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 홈 버튼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네. 디스플레이의 전체 지문이 인식되는. 그렇죠.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그냥 상단부든 하단부든 아무데나 다 터치를 해도 그렇죠. 되는 화면이 거죠. 커지고 약간 굴곡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예. 터치되는 면적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경소 단박 때문에 울트라 스인 글라스가 점점 채택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울트라 스인 글라스 라미네이션 하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고 아픈 검사에 실리콘을 한꺼번에 도포하는 복합기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사이드 실링이라고 해갖고 측면부가 빛샘 방지를 하기 위한 것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후공정에 특화되어 있었던 LED에다가 K막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전공정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점등 검사를 한다거나 증장 마스크 오버레이 검사는 이런 전공정에 특화된 것까지 어우러졌기 때문에 전공정 후공정이 다 되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반도체 웨이퍼가 점점 그 산화막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네. 방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화막 극초 방막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나노마이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그 연구실 수준이지만 이게 양산 라인에 점점 채택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나노마이스 같은 경우는 중에너지 이온 산란 방식을 접목을 한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공정에서
퍼를 검사하는데 비파괴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게다가 방막의 두께만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막에 들어간 그 물성까지 측정을 한꺼번에 해주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기존 제품 말고 이원화하고 싶어하는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P 솔루션 같은 경우 이번에 보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잉크젯 프린터와 관련돼서는 미국의 카티바가 굴지의 기업이죠. 이 카티바와의 협업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QD-OLED용 잉크젯 프린트 장비를 공급을 한 것이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롭게 공시가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잉크젯 프린터와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HB 테크하고 HB 솔루션하고 HB 테크가 상위 모기업입니다. 제일 위에는 비상장 HB 그룹이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폴더블 제품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스마트폰 이외에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점점 OLED 디스플레이 채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HB 솔루션의 일감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HB 솔루션 같은 경우 주 매출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지만 뭐 LG 디스플레이, BOE, 티안마, 뭐 CSOT 등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도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바닥권 박스를 돌파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일 미국 시장 충격으로 금일 뭐 HB 솔루션이 약세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박스 하단에서 저가 매수 해보셔도 무리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기술적인 차트 네. 모양은 뭐 아직은 이렇게 좀 아래권 바닥 다지기에서 이제 박스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박스 돌파할 때는 분명히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그때는 추격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거래가 조금 붙네요. 네. 이제 슬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지난해인가 뭐 한때 삼성 쪽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 상당히 그래도 이제 미뤄졌습니다.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가시권이 들어와 있군요. 네. 자, 뭐 시간은 다 했습니다만 그 지난번에 하셨던 기업 중에 뭐 조금 TSI TSI요? 리뷰를 조금 TSI 사실 TSI보다도 그저께 시장에서 반영을 했었던 것은 CIS죠. CIS. TS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믹싱하는 장비고요. 그래서 믹싱을 해서 그 슬러지 상태의 제품을 CIS가 코팅을 하고 롤링을 하고 하기 때문에 CIS 그리고 TSI, 이 LG 솔루션과의 협업 관계가 공고하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돼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CIS가 기존에 이제 대주주가 엑시트를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시장 반응은 엑시트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투자했었던 펀드 입장에서는 시장이 화랑일 때 투자했었던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비싸게 안전하게 챙기는 것이 좋은 국면이고요. 네. 그리고 몇몇 기업들도 후보로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DY 파워도 지금 질의가 또 들어왔네요. 그것도 리뷰를 DY 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진성 TC DY 파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을 때는 지금 보면 건설과 관련돼서 수요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한 단계 레벨업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또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어진 그렇죠.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심스럽지만 예. 미리. 하지만 그것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식여건에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상태에서 진성태 씨가 지금 회사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가, 저가, 출렁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 조절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앤 소문을 알아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